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눈도 내렸고요. 이제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첫눈이 왔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안 온 걸로 인정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연말 성금 모금 활동하면은 이 구세군 자선 냄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4일까지 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씨는 내년 1월까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무장지대에 사는 멸종위기 동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런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씨 구입을 통해서 이웃들을 도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이제 구입을 해서 실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또 한 번 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편 이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도 연말 이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뷰 초대석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오늘 아침 우리를 찾아온 눈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눈 오는 날의 추억.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오늘 첫눈이 왔잖아요. 네. 첫눈 오는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눈하면 생각나는 겨울 추억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저희 생방송 뷰와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눈과 관련된 어떤 추억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첫눈이 내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여행이 생각나는데요. 좋은 곳으로 같이 떠나고 싶어요. 저분하고. 아빠랑 눈놀이 했을 때 눈사람 만들어서 놀았는데 어떤 꼬마이가 와서 부셨던 거 기억나요. 많이 미끄러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면 조심해야겠다. 항상 눈이 우리 저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그게 또 넘어지면 또 몸에 심하게 다치고 그러니까요. 그게 조심이 됩니다. 예. 어렸을 때 동생이랑 빙판에서 놀았는데 동생이 갑자기 넘어졌는데 보통 넘어지면 손이나 무릎이 까지잖아요. 근데 동생 입술이 붙어가지고 완전 여기 다 나갔었어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은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드름 가지고 자주 놀았는데 고드름 네. 입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 입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 이번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억이잖아요. 아프지만 맞습니다. 않으면요. 네. 또 어른분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눈 오는 날의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소식에서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착한 여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공정 여행에 함께했는데요. 전남으로 가보시죠. 여행자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행은 이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멀리 서울에서 온 식품영양학과 친구들, 충남 공주에서 온 청년과 우정 여행을 하러 온 대학교 동기 4인방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이에요. 다양한 지역에서 11명의 여행자들이 모였습니다. 멀리서 오신 만큼 다들 즐거운 여행하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정여행답게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비하기, 지역민을 존중하기 등 현지를 몸소 알아가는 기회가 되겠어요.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도 쪽은 가깝다 보니까 되게 등한시하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 식품영양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남도에 있는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느끼면서 공정여행을 다니면서 또 이 남도 식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맛을 찾는 과정으로 식재료를 직접 구해보고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셰프님과 함께 그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도의 맛을 직접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내일은 남도의 숨겨진 장소들을 찾아가서 그 장소들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함께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본격적으로 공정여행 출발합니다. 여행지에서 식재료를 구해 함께 요리도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소셜 다이닝의 목적이기도 하죠. 오늘 여행도 역시 식재료 미션으로 시작됩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담양팀은 광주에서 40분을 달려 5일장이 열리는 담양의 죽물시장으로 향합니다. 관방재림과 국수거리를 쭉 따라오면 전통시장을 만나는데요. 어서 와, 담양의 죽물시장은 처음이지. 여기에서 담양팀이 수행해야 할 미션은 미나리, 대파, 부추, 꼬막 구입하기입니다. 제철을 맞이한 꼬막은 맛과 영양도 풍부해서 가을철의 별미죠. 이것은 피꼬막. 이거 새꼬막. 네, 이거 피꼬막. 어떤 꼬막으로 할까요? 새꼬막 너로 정했다. 믿어봐라, 오늘 내 중국 사람이에요. 4kg 같은 3kg. 3kg? 할매만 3kg. 할매만 믿어. 귀여운 흥정으로 기분 좋게 구입 완료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은 모두 다 즐거워지는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막 사진만 찍고 가지 말고 물건도 사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식재료를 사면서 동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요. 부추, 꼬막, 대파, 미나리까지 미션 성공했습니다. 미션 클리어! 광주팀은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 대인시장에 왔습니다. 낙지, 다시마, 무, 고수를 사야 하는데요. 의욕이 활활 타오르는 광주팀 같이 가요. 그 낙지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아래요. 꺾어지지 말고 쭉 가요? 바로 몇도가 가만 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물 좋은 낙지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사장님, 여기 낙지 중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낙지 있어요? 아, 이거를 무슨 낙지라 그래요? 낙지. 물속에서 꿈틀꿈틀 춤을 추는 낙지. 와, 엄청 크고 힘도 세 보이네요. 느낌이 어때요? 막 미끌미끌하고 막 터질 것 같고. 상인들과 마주하면서 지역과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지를 사갈 줄 알고 그런 것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자기들이 직접 해 먹은다 하니까 더 맞으면 좋고 또 먹은 사람들도 이제 진짜 맛있게 먹을 거야. 물건이 이것이 국산이고 좋은 것이거든. 젊은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까 너무 좋아. 전엔 해보지 않았던 상인들과의 추억을 쌓으며 공정여행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광주 살면서도 이제 맨날 대형마트 가거나 이제 집 앞에 슈퍼에서 포장된 것만 샀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와가지고 상인분들이랑 이게 뭐가 뭐고 다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만져보니까 싱싱하구나도 느껴지고 해서 되게 좀 여행의 취지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좋았어요. 대인시장에서 미션 완료! 정말 축하해요. 두 팀 모두 미션을 가뿐하게 성공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 광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무등산 자락 한켠에 자리 잡은 전통문화관인데요. 이곳에 아주 스페셜한 손님이 광주팀과 담양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 둘, 셋. 셰프님! 스타 셰프는 바로 글 쓰는 요리사 박찬일 셰프입니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셰프를 기대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자, 이제 맛깔스러운 남도 요리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야, 진짜 크다. 문어 같아요. 힘이 좋고, 와, 뻘. 와, 광주팀이 대인시장에서 구매한 대낙지인데요. 다들 낙지의 크기에 놀라고 힘에 또 놀랐습니다. 제가 올랐어요. 내가 올랐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 저 이 낙지 써. 이거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렇듯 팀원들의 애정이 듬뿍 들어간 재료들을 정성스레 씻어봅니다.
담양팀의 꼬막도 푸짐하네요. 꼬막은 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익히면 질겨요. 셰프의 깨알 꿀팁은 덤이요. 재료 구입부터 요리까지 의미 있는 저녁 시간이네요. 이렇게 식재료 구하고 낙지 손질하고 꼬막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출발할 때는 여행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보니까는 하는 것도 많고 되게 많은 경험을 쌓는 것 같아요.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는 착한 여행.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구해와서 해야 되니까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좋으네요. 단순히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남이 떠먹여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재료가 많이 유통되고 어느 계절에 뭐가 많이 생기고 그걸로 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행사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겉으로만 만나는 여행이 아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여행 맞네요. 자, 드디어 남도 음식 완성. 탱글탱글한 낙지볶음과 와, 온몸을 녹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제철 별미인 쫄깃쫄깃한 꼬막 숙회로 마무리. 너무나 기다렸던 소셜 다이닝 팀의 저녁 식사.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고 재료 사온 게 뭐 고수도 있고 무도 있고 이게 제철이 되니까 지금 무도 엄청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이 지금 달아요. 국물이 달고 맛있게 나온 것 같아요. 담백하고 깔끔한 소고기 국밥. 사르르 녹는 양지와 맑은 육수와의 조화는 숟가락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데요.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정말이에요, 한 입만. 낙지가 진짜 미치게 질이 좋아. 와, 낙지 대박이네요. 이 낙지를 저희 광주팀에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맛있구나. 그죠. 그 대인시장에 많은 그 낙지 파는 곳에서도 저희가 딱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음식마다 오늘의 추억이 한 움큼 들어있어 그 맛이 더욱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직접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하면서도 눈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들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셰프님 혹시 이 고수는 어떻게 예, 국물 요리에도 잘 맞아요. 찜 뭐 다 잘 어울리는데 원래 이게 중국 요리나 베트남 요리에만 넣는 줄 알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고수를 좋아했어요. 넣어서 잡숴보세요. 어떤가? 향신료로 알려진 고수는 국밥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산뜻한 맛을 업시켜주는데요. 와, 환상적인 먹방 꿀팁. 저도 한번 꼭 써봐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건배! 좋은 사람들과의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첫째 날 여행이 끝나갑니다. 산새가 아침을 깨웁니다. 오전부터 여행자들이 서두르는데요. 소셜 다이닝의 마지막 둘째 날은 어떤 여행이 될까요? 차를 타고 15분을 달려 담양과 맞닿아 있는 충효동으로 갑니다. 겨울 단풍이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이곳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풍암정입니다. 풍암정, 그러니까 단풍풍에 바위 암자를 넣어서 풍암정이라고 하는데 단풍과 바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풍암정은 김덕보가 지은 정자로 두 형의 죽음을 슬퍼하며 세상을 등지고 무등산 원효 계곡에 터를 잡아 생활하던 곳입니다. 오늘 그 남도 여행 소셜 다이닝 팀 오늘 미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미션이 빠질 수 없죠. 풍암정, 풍암 바위돌 찾기. 과연 풍암정 바위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위가 너무 많은데요. 찾을 수 있을까? 저기. 오, 풍암이라고 적힌 바위네요. 눈썰미 대단하시다. 여기를 이제 풍암정사라고 하는 곳으로 본인이 측고도 하지만 학문도 양성을 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옛 선조들처럼 자연과 벗삼아 한가로이 풍류를 즐겨봅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여행지인 조선 3대 정원 소쇠원으로 향합니다. 특히나 이곳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정원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소셜 다이닝 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소쇠원에 도착하자마자 구경은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모두들 멋스러운 한복으로 차려입었는데 조선시대 분장을 하고 소쇠처사 양산보와 함께 소쇠원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꿈이 배우라서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래 것들이 뭐 하는 것이냐? 옛 선조의 모습으로 변신한 소셜 다이닝 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시험도 붙여보고 또 값도 써보고 하니까 되게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한복 입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뭔가 옷 이렇게 앉을 때도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되게 색다르고 좋아해요. 이곳엔 김인후가 보고 느낀 소쇠원의 48가지 모습을 담은 소쇠원 48영이 있는데요. 맑고 깨끗한 동산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높이 들면 바람 시원하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로다. 자연과 하나인 선조들의 삶을 느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호남 16세기 선비들이 바로 풍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취해가고 있는데 이 술잔을 왜 거기에... 그러면 물이 이렇게 동물도 돌겠죠? 네. 그러면 자기 앞에 온 잔을 마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 관광 컨벤션 뷰로라고 국내 관광객을 광주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광주를 어떻게 여행하는지, 사실은 어떤 일 하는지 말씀 안 드리고 지켜보고 싶어서 이 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마케팅 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꼭 즐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었는데 다들 너무 좋은 분들 뵙고 같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서 정말 좋은 추억 하나 가지고 다시 인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모험만 하는 일이 바로 진정한 여행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서먹하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여행. 일상의 순간순간이 익숙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행지로 스며드는 공정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행. 이 재밌는 미션을 풀면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의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그 지역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은 서로 윈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착한 여행에 함께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부 오늘의 문자 키워드 눈 오는 날의 추억, 눈 오는 날의 추억으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눈 오는 날에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외가댁을 갔는데 다음날 눈이 정말 무릎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조금 과장 보태서요. 그래서 이 동네 강아지랑 같이 논두렁까지 뛰어가서 놀았는데 비료푸대가 있길래 그걸 타고 정말 한 2-3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라고 하면은 옷 젖을까 봐 걱정돼서 못하는데 이래서 가끔은 그때 그 순수함과 그때 그 스피드 있잖아요. 그 스피드가 그립긴 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눈 오는 날의 추억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추억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눈 오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 만나볼 소식도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시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에 굴하지 않고 이 독서와 신앙송을 함께 즐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북 포항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활동을 통해 제작된 음성도서와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송 대회도 열렸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봉사활동,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읽는 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북 점자도서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김종옥 씨도 점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전에는 점자를 배워가지고 점자책을 읽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도 읽고 책 읽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읽고 있습니다. 매체가 발달하면서 요즘은 점자도서관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쉽고 편하게 음성도서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 책을 접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저희 도서관에 직접 오셔서 책을 점자책이나 CD-도서, 테이프 도서를 대출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책을 직접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재생해서 들으시거나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컴퓨터 사용하시기가 뒤늦게 또 배우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하셔서 전화로 책을 듣고 계십니다. 책을 접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시각장애인용 도서는 아직 일반 도서의 5% 수준. 베스트셀러도 반년은 기다려야 하고 신작 도서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민들의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박서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다. 네, 지금 소리 영화 제작 중인데요. 보는 영화가 아닌 듣는 영화입니다. 대사가 없는 화면을 묘사해서 녹음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한층 더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작업이죠.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낭독 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박서연 씨.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반 정도씩은 꼭 시간을 내서 꾸준히 영화 해설이나 음성 도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변명 대신 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제 목소리를 내서 제가 책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고요. 또 제 목소리가 그 이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게 저는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시민들과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셈인데요.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11월 21일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과 글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낭송 대회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라는 것이요.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직접 시각장애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시낭송대회를 개최하게 됐고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시 한 편조차 외우지 못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시 한 편이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시낭송대회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떨렸을 첫 번째 참가자, 올해로 2회째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그리운 고향이라는 자작시를 준비했습니다. 고향 생각나 하늘을 본다. 흰 구름 위에 그림을 그린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가을밤 황유성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혼심 젖는다. 쓸쓸하다. 쓸쓸한 달밤에 애달픈 정취. 혼자 책을 읽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무대에 오르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긴장하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많이 떨려하셔서 위로를, 용기를 좀 드리려고. 경북지회 회원 15명이 참가한 신앙송 대회.
자작시를 준비한 참가자도 3명이나 되고요. 이 대회를 계기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 있지. 떨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전엔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뒤로는 이렇게 많이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니까 많이 좀 떨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상식과 함께 시각장애인 신앙송 대회도 막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들이 더 많이 제작된다면 공부하는 일도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일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겠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1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제가 1등을 줘가지고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지금 황감하기 따릅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 행사가 이 작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관심으로 이 의미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같이 걸을까?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도서와 점자도서는 세상과 연결하는 커다란 문이 되기도 하고 꿈을 향한 계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에는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 책 읽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는데 시각 장애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낭독 봉사에 함께하는 봉사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과 전북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낭독 봉사에 함께할 분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방송교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모금 캠페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효경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하면은 우선 이 사랑의 열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에요. 네. 모금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금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단체나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모금 및 배분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네, 좋은 취지의 단체예요. 네, 그리고 저희도 달고 있지만 또 이 사랑의 열매 배지가 더 많이 눈에 띌 거란 말이죠. 이 사랑의 열매가 담고 있는 의미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랑의 열매는 3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고 있고요. 초록색의 줄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상징입니다. 네. 네, 나와 가족, 이웃을 맞습니다. 상징하는군요. 네. 뭔가 달고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난달 20일이죠. 네. 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를 하고 성금 모금 활동에 돌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연말 모금 활동 일정도 궁금합니다. 네,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군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모금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전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신문방송사에서도 성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주년을 맞았잖아요. 또 지난 19년 동안은 이 사랑의 온도탑이 매년 100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기대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얼마나 될까요?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75억으로 모금 목표액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해마다 어렵다고는 했지만 올해는 특히 군산 지역 경기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사실 정말 모금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또 전라도민의 그 따뜻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도를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랑의 열매 직원들뿐만 아니고 아마 전라북도민들 모두가 함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올해에도 100도 달성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연말연시 2달 동안 집중 모금 목표가 75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모금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37억 원을 모금을 했고요. 네. 올해는 139억 원을 목표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꼭 100도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모아진 성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137억 원이 모금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중앙공동모금회가 있는데요. 중앙공동모금회 성금을 더해서 162억 원의 성금을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보내준 성금은 배분분과위원회의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전라북도에 있는 그 1,600여 개의 기관과 25,000여 세대의 저소득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한다거나 난방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의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연중 행사들도 이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노소사이어티가 있고요. 그리고 착한 가게라는 모금 캠페인이 있어요. 착한 가게요? 네. 자영업자가 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모금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 1,700호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착한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 구성원이 월 2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리더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분들이 나눔 리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연말이 아니어도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기부라고 하면 성금 모금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밖에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농사지은 쌀을 기부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현물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담근 김치를 기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판매하던 물품을 기부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근래에 들어서 재능 기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음악학과 학생들이 본인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준다거나 네. 악기를 가르쳐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그 학습 지원을 좀 본인이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지하가족센터에 그럼요. 그래서 네. 본인이 주말에 이제 쉬는 날 토요일 날 본인이 직접 가셔서 아이들이 가르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질이든 아니면 재능이 되었든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화를 하면 되나요? 그럼요. 저희 사랑의 열매는 전화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공동모금의 역할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에 필요한 물품 그런 것들 연계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필요한 기관에 연계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이든 단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변화된 분들의 사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깊은 사연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가 화재 가구 집 짓기 사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수급자 할머니셨는데 집이 불에 타서 집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셨는데 지어드린 집을 짓고 너무 눈시를 붉히셨던 모습이 너무 선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랑의 열매의 힘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소방본부와 함께 모금을 해서 합심해서 또 재능 기부하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집을 지어드렸던 사례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삶의 질을 회복시켜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공부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아이가 학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계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거는 가계금융 사업을 통해서 자산관리 교육을 시킴으로써 수급자 어르신이 본인의 수급자를 탈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서 따뜻한 그럼요. 나눔들이 네.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성금 모금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모금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나눔 사업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함께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282-0606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문의해 주실 수도 있고요. ARS 060-700-0606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이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샵 9004를 통해서도 한 건당 2,000원의 문자로 기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건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올겨울 이 작은 나눔에 한 번쯤은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효경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번 주말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시조 전시회와 연주회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첫눈과 함께 찾아온 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러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아직 1, 2학년 학생들이라는데요. 이 정도면 관객분들한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실력 같네요. 네 개의 손이 한 몸인 듯 울려 퍼지는 연주. 언뜻 들어봐도 보통 연습한 게 아닌 것 같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콘서트로 마무리하자는 마음에서 준비한 무대고요. 이번에는 음악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도 블레싱이라고 지었습니다.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최상의 상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네, 친구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악 진로 관련된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네, 용기도 주시는 그런 진로 토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교수와 제자들이 준비한 피아노 공연 12월 13일에 찾아옵니다. 근데 나만 너무 찌어. 이상하게 되면 이제. 이번엔 익산의 가람문학관으로 가볼까요? 가람 선생이 돌아가신 날이 1968년 11월 29일인데요. 올해가 그 50주기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때마침 그 현대시조 3인집이 66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가람 선생 50주기를 기념하고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람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생생한 필체들. 이미 다녀가신 분들도 멋진 시를 남기고 가셨네요. 상설 전시실은 가람 선생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어 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조 시인으로서의 가람 선생의 면모입니다.
상설 전시관에서 가람 선생의 삶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자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니은자 쓰듯이 오자를 썼는데 여기는 뭐 오자 그대로 썼어요. 학예사의 친절한 설명도 보는 맛을 더합니다. 이번 그 전시회는 놀이와 연결시켜서 기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 놀이는 그 시조 마디 게임이라는 놀이입니다. 이번 그 현대 시조 3인지 원고 중에서 20수를 골라서 12마디씩 분할을 했습니다. 총 240개의 마디가 나오는데요. 관람객은 그 중에 임의의 마디 12개를 선택을 해서 시조의 형식에 맞게끔 직접 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창작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 놀이는 시조 카드 게임인데요. 일명 가투 또는 화가투로 불린 그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데 좀 창의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진행자가 작품 카드를 읽어내려갈 때 그 작품과 관련된 종장을 누가 먼저 빨리 찾느냐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보면 가족들과 함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에 참여하시면 현대시조 3인집 105장이 고스란히 이미지로 담겨져 있는 도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현대 시조사의 한 획을 그은 이병기 선생.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획전은 이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완주군의 한 예술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아이들이 분주한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기를 만지는데 여념이 없네요. 지금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곡은 다음 주 토요일 12월 15일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송년음악회에서 연주될 축제라는 곡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은 교향악단이 2000년대에 창단이 되고 부학관현악단이 2004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선물이라는 시리즈로 8회를 맞이해서 선물 8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술단체가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을 배우고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배우고 또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막힌 부분들을 풀어내고. 아이들이 느끼는 게 많겠는데요. 다른 데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외도 나가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쯤에서 아이들의 연주 실력을 한번 들어볼까요? 연주자분들을 섭외를 해서 연주를 하면은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 단원들을 전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을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서 협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임하고 대한다면 그게 공부가 됐던 교우관계가 됐던 음악이 됐던 무엇이 됐던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겨울. 마음만은 춥지 않도록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공연과 전시를 찾아가 보세요. 네, 이런 악기 연주와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도내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소리 모아 07 나눔 콘서트가 열립니다. 감미로운 선율로 행복을 나누는 익산 통기타 봉사 동아리 소리 모아 07이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모레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라 피라모닉 색소폰 오케스트라가 이번 주 일요일 막을 올립니다.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에 이어 붙여 한 곡으로 만든 메들리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9회 인어포커스 전주의 야 사진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주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는 사진 모임 인어포커스의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9일까지 전주 사진공간 눈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송년음악회 추억의 콘서트가 군산 예술의 전당을 찾아옵니다. 트로트 가수 구수경과 재즈 보컬리스트 릴민 등 다양한 가수들이 함께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오는 11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기와 와당의 아름다움을 엿보는 전주를 담은 백제 와당 체험 전시회가 열립니다. 백제와 고구려, 신라시대의 기와 문양 전시와 함께 색한지를 이용한 엽서 만들기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오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완판본 문화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눈 오는 날의 추억으로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931님 문자 보겠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하이힐 신고 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저런. 네. 네. 이 추억을 생각하면 다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이런 경험 있나요? 저는 보통 눈이 오면 그냥 패션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저는 넘어지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미끄러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아마 1931님은 패션을 포기하지 못하셨었나 봐요.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눈 오는 날은 이렇게 운동 하나 이렇게 신으신 게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212님 문자입니다. 저희 집 김장하는 오늘 첫눈이 왔네요. 몇 년째 첫눈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있는데 신기해요. 이런 우와.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첫눈이 언제 내리겠다는 예보를 하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첫눈이 오자 김치가 내게로 왔다. 딱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김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기도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담그는데 첫눈과 함께 보게 되면은 그때 먹는 수육은 더욱더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첫눈 오는 날의 수육과 김장김치 최고입니다. 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잖아요. 뜻깊은 시간 오늘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4588님 문자 보겠습니다. 눈이 오면 누뚱이 아들이 바가지 하나 들고 나가서 아파트 옥상에 눈사람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사실 눈 하면은 눈사람이 가장 기억이 남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눈사람을 만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좀 눈사람이 그리워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어릴 때는 뭐 큰 눈사람이 됐든 작은 눈사람이 됐든 일단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맞아요. 작년에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만든 큰 눈사람 보면서 기억에 남아서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네.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온다면은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588님도 올해도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과 함께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29님 문자 보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눈으로 미끄럼틀을 만들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19살이 됐는데 매년 첫눈이 오는 날엔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와, 눈이 엄청 많이 왔던 날이었나 봐요. 네, 어느 정도로 왔길래 미끄럼틀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상상이 안 가는데 네. 근데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대략 한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한 1m 정도? 근데 올해 아버님과 같이 만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끄럼틀을 만드셔야 할 것 같으니까 올해는 귀여운 눈사람으로 한번 종목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미끄럼틀 네. 타기에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요. 맞아요. 눈사람 만들어서 아빠 눈사람, 엄마 눈사람, 내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네. 사진으로 담아두면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7587님 문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허벅지만큼 눈이 쌓였는데 그 눈을 뚫고 대학교 등록을 하러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기쁨에 추위도 잊었더랍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요즘은 사실 대학교 등록을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 떨리는 추억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잘 모르시나요? 저 때는 가서 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합격을 했다는 건데 얼마나 설렜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눈과 함께한 대학교 입학 이런 추억이 떠오르시겠네요. 지금 한번 그 졸업 앨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미소 한번 머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도 이렇게 눈 오는 날의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세 분이십니다. 3212님, 4588님, 0529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눈 소식이 있었죠. 내일도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주말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세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파,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운, 신전랑 분석 영농법인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과 함께합니다.